언젠간 반드시 커피도 이 19금 개인의 자유, 하지만 그 자유의 선택은 너의 몸을 잃게 되는 발암 물질이라는 것 알고 먹어. 이렇게 된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커피입니다. 지금 내가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불면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있다, 소화가 안 된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피로곤하고 잠을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다. 커피부터 끊어보십시오. 커피는 발암 물질입니다. 신조어가 또 생겼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준말이죠. 근데 얼죽아도 생겼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즉 한겨울에도 찬 여름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암세포는 35도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36.5도, 37.5도인데 체온이 1도씨 떨어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와요. 즉 항상성이라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자연 치유 능력이에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준비하는 거. 근데 항상 찬 음료를 먹는다, 얼음을 먹는다, 내 스스로 일단은 내 면역력을 떨치는 걸로 이해를 하셔서 나이가 드실수록 절대 찬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온수 또는 뭐 뜨거운 물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온수와 냉수를 섞어서 이런 음량의 이런 걸 조화를 일으킨 그런 한 컵, 물 한 컵을 권해드리긴 한데, 찬물을 절대 아침에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앞서 제 소개를 드릴 때 20대 때 은행을 다니고 첫 직장을 다니고 이제 빠른 은퇴를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믹스커피를 접하고, 은행 다니면서부터 원두커피, 아메리카노를 접하고 하루에 뭐 4-5잔은 기본으로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게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러고 제가 했던 사업이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하고 커피를 생산 및 제조해서 납품까지 했어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믹스커피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유일한 인스턴트 커피인데요. 1976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 커피도 많이 납품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맞아요, 우리나라에 기적같은 소식이 있었죠. 아주 깊은 곳에 매몰된 광산의 광부 두 분이 약 10여일 만에 생존을 무사히 하셨어요. 너무나 두 분 다 건강히 오셨어요. 두 분이 뭐 체중도 안 빠지셨어요. 심지어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생존했냐 하고 많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사거리를 던져주셨어요. 응급실 의사분이. 이분들이 믹스커피를 드셨는데 아마도 그게 열량을 공급해서 생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모든 인터넷에 믹스커피의 좋은 점, 열량, 칼로리, 그리고 심지어 커피회사 주식까지도 올랐습니다. 모든 언론에 홍보비, 광고비를 투입해서 죽어가던 믹스커피를 살려놓은 거예요. 왜? 이미 설탕, 프림, 커피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고 안 먹거든요. 아메리카노로 갈아탔거든요. 그분들이요, 근데 처음에 기사 나오고 안 나왔던 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믹스커피 30봉지 갖고 가셨는데 3일 만에 다 드셨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물만 드신 거예요. 서로 두 분이 체온 유지하면서. 그나마 산소가,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즉 인간은 산소, 공기, 호흡과 물, 그리고 체온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최소 60일은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커피 때문에 생존한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이 식품회사들이 얼마나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제약회사는 훨씬 더 하겠죠. 커피는 원래 검정색이 아니에요. 녹색이에요. 콩이니까. 그럼 이 콩을 태운 거예요. 150도에서 200도 넘는 열로. 그럼 고기 태우면 뭐 나온댔죠? 벤조피렌 발암물질 나온댔죠? 콩도 똑같이 나옵니다. 콩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술, 담배, 탄산음료, 코카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코카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코카콜라예요. 근데 이제 마약류로 돼서 코카인은 못 넣으니까 카페인만 계속 넣는데, 술, 담배, 코카콜라,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게 너무나 밝혀지니까 이 식품회사들이 뛰어든 것이 커피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4대 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회전을 하고 생산을 하고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켰습니다. 콩을. 그러면서 곰팡이 독소가 생겼어요. 수입을 해옵니다. 전량 수입이에요. 진짜 한 잔에 수십만 원짜리 커피 드셔야 이거는 유기농 커피구나, 정말 원두가 좋은 거구나 하시지, 시중에 드시는 건 다 곰팡이 독소가 99%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곰팡이 독소는 암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로스팅한 이 원두를 여기서 그냥 끝나냐? 갈아요. 갈면 우유랑 똑같이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화학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간 가루를 에스프레소로 압착해요. 쫙 짜냅니다. 와, 여기서 이제 또 기름이 나와요. 그동안 로스팅한 거를 바로 먹지 않거든요. 그럼 로스팅해 놓은 콩을 놔두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산패가 돼요. 그 유통 과정, 생산 제조를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걸고 장인의 마음으로 유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패가 돼요. 기름이 산패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압착시킨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을까요? 똑같이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드립커피를 또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해서 그 기름을 한 번이라도 먹는 거죠. 집에서 갈아서 신선한 원두를. 근데 신선한 원두는 없어요. 한 잔에 진짜 100만 원짜리 이상의 커피를 드셔야 신선한 원두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 구조상. 몸에 좋다고 하고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이뇨작용에 좋다, 항산화 물질이다, 좋은 것들만 부각시켰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커피 먹어도 되나요? 특히 임산부들 물어봅니다. 그럼 의사가 이래요.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실은 임산부 하루 한 잔도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은 태반에서 걸러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커피 생산을 했었던 시기에 그 커피를 로스팅을 배울 때 그 누구도 이런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30대 때 사업하면서 그때는 저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커피, 에스프레소 매일 CM을 30-40잔을 넘게 하면서 불면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니까 또 술을 먹고 악순환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또 신경 수면제 먹고 부작용이 나고 그러면서 제 몸이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심장 통증까지 왔어요. 그때는 커피라고 원인도 몰랐어요. 연결도 못 지었어요. 왜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봤는데도 커피 끊으라는 말 못 들었어요. 대학병원 3분 진료하는데 언제 이것 끊어라 뭐 드시나요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커피의 진실, 즉 부작용, 이미 발암물질로 시작한 태생이 발암물질인 커피의 좋은 점만. 왜 좋은 점은 어디에나 있어요. 사약에 쓰였던 비소조차도 예전에는 그 바나라는 부자라는 이러한 한약재를 사약에 썼거든요. 걔들도 세게 쓰면 독이 되는 거고 사람이 죽는 거고 좋게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네, 커피는 하루 한 잔도 더 이상은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간하고 콩팥이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콩팥의 양쪽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붙어있는 장기가 조그만 게 있어요. 이름이 부신이에요. 말 그대로 콩팥 위에 있다 해서 이 부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췌장과 버금가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를 여기서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아주 복합적인 특히 변성된 이런 화학물들이 이 부신을 자극해요. 그럼 순간 각성효과가 띵 나면서 몸에 활기가 솟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점점점 카페인에 중독되면 도파민, 세로토닌 모든 애들이 중독이 되면 교란이 와요. 더 강력한.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간 건강음료, 이온음료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카페인만 들었냐? 아니에요. 무설탕이라 그래서 더 어마어마한 혼합 첨가제, 엄청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커피가 이 부신을 갖다가 망가뜨려요. 그래서 나온 병명이 부신피로증후군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게 갑상선 항진증. 여성분들 커피만 끊어보세요. 50대, 60대 분들 믹스커피 끊어보세요. 콜레스테롤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커피 역시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지. 왜? 술이, 담배가 발암물질로 지정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담배 피면서 임산부도 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게 담배 광고예요. 불과 근데 20-30년 동안에 이제 이 과학적인 팩트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고를 붙인 거죠. 19세 미만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19세는 괜찮고 20세는 뭐 먹어도 좋냐요? 이거예요. 임산부한테 안 좋은 건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커피도 이 19금 개인의 자유. 하지만 그 자유의 선택은 너의 몸을 잃게 되는 발암 물질이라는 건 알고 먹어. 이렇게 된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상이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불면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있다. 소화가 안 된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피로곤하고 잠을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다. 커피부터 끊어보십시오. 커피를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약물의 힘 없이 일주일만, 2주만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단식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이어트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단식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 탄산, 커피 이렇게는 반드시 50, 60 세대에서는 안 하셔야 이게 돈을 버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네, 끊기 어려운 핵심이 바로 카페인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커피를 지금 현재 4잔, 5잔 정도 먹어왔다. 근데 한 잔으로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미 카페인 중독에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연에서 온 차가 뭐가 있느냐? 녹차, 홍차가 있는데요. 홍차 같은 경우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홍차도 가공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녹차는 우리 동양에서, 인도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 녹찻잎을 햇볕에 자연 건조시켜서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살짝 굽는 정도로 가공을 해서 전통식으로 하는 녹차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카페인 들어가고 커피도 카페인 들어가고 그럼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에서 온 유래 성분 그대로를 변형시키지 않은 것과 이걸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추출해서 만든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온 거를 먹었을 때 인간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이 놀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녹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녹차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먹기 편해서 가루 형태의 녹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가는 순간에 알루미늄, 중금속 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모든 채소 과일에도 알루미늄이라든지 플루오라든지 중금속이 있어요. 아예 독소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채소에 있는 독소를 가지고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기능식품에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렸어 라는 거를 해서 가공식품, 기능식품을 먹게 만드는 건데, 실은 이 자연의 섭리는 모든 게 같이 유기적입니다. 모든 게 같이 있을 때 이거를 한약에서는 군신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임금과 신하, 이러한 관계로 상호 보완을 해준다는 건데, 이 음양의 조화를, 음양오행을 깨트리는 순간에 인간의 몸에 치명적으로 독이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녹차도 가루로 만든 거는 알루미늄 함량이 너무 높아져서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환자들, 특히 수유하시는 분들, 태아에게 다 가거든요, 그 알루미늄이. 그래서 임산부들도 녹차는 권하지 않고요. 가루로 된 거 특히 여성분들 좋아하는 녹차 라떼, 커피에다 우유까지 넣은 거예요. 정말 난리 나겠죠. 네, 말씀 안 드려도. 녹차 가루로 된 케이크,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차차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물이고, 물조차도 채소과일에서 수분 함량이 70% 넘는 거는 채소과일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몸이 70%로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이,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물 먹는 게 좀 심심하다 그러면 결명자차나 둥글레차, 메밀차, 차 종류가 오랫동안 인류가 먹어왔고 간 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요. 콩팥도 마찬가지고요. 수분, 평소에 먹는 음료가 우리 콩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남성분들 정력이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저하증이나 이런 비뇨기계 쪽으로 영향이 오는 거고, 여성분들은 자궁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질염이 오는 거예요. 가장 안 하셔야 될 게 자궁 쉽게 적출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자궁 근종 있다고 이제는 출산할 일 없으니까 부정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생리를 그만하고 싶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자궁은 아주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림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체온을 조절해주고, 자궁이 갖는 기능은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할 정도로 중요해요. 갑상선과 맹장과 자궁은 제거를 한번 하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의사와 상담해보시고 공부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 종류는 그 정도 드시고, 혹시 불면이 심하신 분들은 대추차나 산조인차를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드시면 불면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시니까 차도 건강차로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